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 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금요일이었는데 불금 지금도 이렇게 놀고 계신가요? 부럽네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또 집 좀 치웠습니다. 집을 치워도 끝이 나지가 않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좀 치웠거든요. 냉장고 그 깊숙이 안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오늘 싹 다 버렸는데 저희 집 냉장고가 4개가 있잖아요. 지금 2개 정도 치웠어요. 2개를 치웠는데 와, 쓰레기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먹지도 않은 것들을 그냥 깊숙이 처박아 놔가지고 그냥 보관만 해두고 있는 거예요. 막 완전히 되게 오래된 거, 유통기한도 지난 건 냉동실에 꽝꽝 얼어있고 너무나 막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다 갖다 버렸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집 쓰레기통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반 이상이나 쳤어요.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 죽겠네. 뭐 쓰레기 뭐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리고, 그리고 막 설거지 거리도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설거지 막 허벌나게 하고.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하네요. 저희 애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간 뒤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청소하는데 대청소를 몇 번을 해도 끝나지가 않네요. 끝나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도 2달 동안 계속 저는 집만 치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그냥 제 예전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보려고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30대 때 한번 뱅크럽시, 그러니까 파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파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타임라인 그래프를 해놨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UCLA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UCLA 입학을 하게 되면서 2003년부터 봐야 되겠구나. 2003년도에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제 와이프를 만난 뒤에 2004년도에 UCLA에 입학을 했어요.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006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이때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너 이제 직장도 잡았겠다, 수입도 있겠다, 그냥 우선 집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다운페이를 어느 정도 대주십니다. 대주시면서 2006년도에 제가 플러턴에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집을 사게 되는데 아시죠? 2006년도 2006년도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가 부동산 시장 중에 가장 거품 중에 거품이 가장 핫했을 때가 2006년도예요. 미국 부동산 시장 가장 거품이 심할 때가 2006년도. 이때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집을 플러턴에 사게 되는데 와, 그 당시에 집값이 미쳤었거든요. 제가 산 집이 18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플러턴에 있는 싱글 하우스 집인데, 단층 집인데 1800스퀘어피트면 크지도 않은 집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거의 700스퀘어피트 돼요. 그런데 1800스퀘어피트, 굉장히 작은 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턴에다가 그때 집을 샀는데 90만 불 줬습니다. 90만 불. 90만 불에 저는 갓 졸업했거든요. 2006년도에. 그리고 갓 직장을 잡고, 그래가지고 수입도 변변치 않았어요. 수입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수입을 증명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는 2008년도에 터지잖아요. 2006년도에 이때 사람들한테 어마무시하게 론을 마구마구 대줬거든요. 저한테도 막 론을 막 어마무시하게 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느 정도 다운페이를 해주시고, 저는 전볼론, 전볼, 너무 크니까 이름도 전볼론이에요. 전볼론으로 플러턴에 있는 90만 불짜리 집을 사게 되는데, 와, 90만 불짜리 집을 산 뒤에 그 집에 대한 렌트가 그 페이먼트가 있잖아요. 페이먼트가 4,400불이었어요. 4,400불 한 달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 반 정도 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반 정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샀어요. 산 다음에 제가 제 와이프랑, 그 당시에는 여친이었죠. 제 여친이랑 200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와이프랑 200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집을 샀잖아요. 그 집을 사자마자 처음에는 렌트를 줬거든요. 1년간 렌트를 준 다음에 그 렌트를 줬을 때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백인 여성이 있었거든요. 백인 여성이 이 집 좋다고 나한테 팔고 싶으면 팔으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파는 거 좀 아깝다. 실수였죠. 실수. 팔면 아깝다 생각해서 안 팔았는데 2006년도에 집을 사자마자 어느 백인한테, 의사였거든요. 백인 의사한테 렌트를 줬는데 1년간 2007년도에 1년간 렌트를 줬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잖아요. 계약이 끝났을 때 그 백인 의사가 저한테 집을 팔려면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때 그랬어요. 팔았어야 했습니다. 2008년도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오는지 모르고 저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제가 팔았어야 했는데 저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에 나온 새내기였을 뿐더러, 그리고 뭐 직장도 그냥 대강 다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결혼을 해가지고 새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들어가서 살 거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당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들어간 거잖아요. 졸업을 하자마자 일을 들어갔기 때문에 월급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4,400불씩 렌트를 주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저한테 반 정도 렌트를 내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반을 내면서 2007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쭉 살았죠. 그런데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빵 터지는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 그때 무슨 갑자기 뭐 몇백 년 된, 100년이 넘은 은행이 뭐 문을 닫는다, 그런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막 어마무시하게 막 주가도 막 요동치고, 이때 막 계속 이 서프라임 모기지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엄청나게 전볼론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무너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둘씩 렌트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 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다 론을 어마무시하게 줘가지고, 서프라임론을 어마무시하게 줘가지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몇 년간, 한 1, 2년간은 렌트를 잘 냈습니다. 렌트를 잘 내다가 한 달에 4,400불 도저히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한 달에 제가 번 거 다 넣어도 렌트에 다 넣고 그러면은 제가 뭐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 집을 샀을 때까지만 해도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전반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됩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 비즈니스도 잘 안 돼. 저도 회사 생활은 하지만 이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2008년도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기우게 됩니다. 제 경제 기반이 기우게 돼요. 사회 초년생이 나와가지고 뭐 2년 동안 일을 해봤자 뭐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어간 그 회사가 사기꾼 회사였어요. 사기꾼 회사. 이 사기꾼 회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여기에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링크를 하나 달아둘게요. 예전에 이거 대해서도 한번 줄기차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눌러가지고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2006년에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가 사기꾼 회사. 그래서 딱 2년 다녔어요. 2년 다니고 나왔습니다. 사기꾼 회사여가지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저도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데 또 이때 경기가 이게 계속 나빠지면서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 남동생이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다가 자신은 이 일이랑 안 맞는다, 자신은 사업을 하기 싫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보스턴 가서 공부를 하겠다, 나는 이제 치대에 가겠다, 이렇게 2008년도에 제 동생은 그렇게 얘기하고 보스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치대 잘 졸업한 다음에 지금은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제 동생 최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때 사기꾼 회사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 동생은 이제 보스턴 가고, 그리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08년도 이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경기 이렇게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일해도, 그러니까 자바시장입니다. 자바시장에서 같이 일해도 뭐 그닥 그렇게 막 돈이 벌리지 않는 거예요. 뭐 계속 꼬라박으면 꼬라박았지 큰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뭐 겨우 현상 유지,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4천 몇백 불씩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렌트를 한 달에 4,400불씩 어떻게 내고 살아요? 플러터네. 제가 번 돈이 4천 몇백 불, 뭐 5천 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렌트를 주고 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와, 이때 한 몇 년 내다가 도저히 못 내. 그리고 가게도 잘 안 돼. 이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제 낼 수가 없다. 렌트를 낼 수가 없다. 왜냐면은 돈도 없을 뿐더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면은 생활비 다 쓰면 끝이에요. 네,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4,400불씩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세를 못 내기 시작을 했어요. 집세를 못 내기 시작을 하면서 와, 장난이 아닙니다. 제 암흑기는 2010년도부터 제 암흑기였어요. 2010년도에 딱 제 채린이가 태어난 해거든요. 제 딸이 딱 태어나면서 이게 막 집은 집세 못 내겠고, 채린이는 태어났고, 입은 늘었고, 가족은 이렇고, 가족은 늘었는데 돈은 벌리는 건 없고,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었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진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계속 렌트를 못 내게 됩니다. 2010년도부터 렌트를 계속 못 내요. 낼 수가 없지. 어떻게 내? 생활비 쓰고 나면은 렌트를 낼 수가 없는 걸.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 2011년부터 못 냈나? 2010년도 말부터 못 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동안 렌트를 내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다운페이 하라고 줬던 돈도 다 날라갔죠. 이때 2006년도에 90만 불 주고 산 집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이 플러튼 집이 50만 불대로 떨어진 거예요. 한때는 50만 불도 깨졌어요. 40 몇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된 거예요. 가격이 절반이 된 거예요. 제가 산 집은 90만 불짜리 집인데 2010년도 뭐 이때쯤 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40 몇만 불짜리 집이 된 거예요. 집은 40 몇만 불짜리 집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론은 전볼론이야. 막 60 몇만 불. 론이 60 몇만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렌트를 내고 싶겠습니까? 론은 60 몇만 불인데 집 가격은 40 몇만 불이야. 뭐 당연히 낼 돈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낼 돈이 있었더라도 내고 싶겠냐고요. 집값이 40 몇만 불인데 론이 60 몇만 불이면은 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11년부터 나는 손들었어요. 우리 집은 도대체 돈을 낼 수가 없다. 렌트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렌트를 못 냈죠. 한 몇 년간 못 내다 보니까 제 크레딧 완전히 박살나고 뭐 크레딧 카드 다 끝장나고 뭐 다 다치고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러니까 파산한 거죠. 파산. 와,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대로 다운페이 한 거 다 날려. 저는 저대로 이 집 사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도 아니야. 완전 쭉쭉 다 내려갔죠. 쭉쭉 다 내려가고 뭐 빚은 막 60몇만. 제 이름 앞으로 된 크레딧 카드 빚이랑 이때쯤에는 제가 크레딧 카드로만 살았거든요. 크레딧 카드도 엄청 썼어요. 완전히 다 맥스아웃 되고 렌트는 렌트대로 못 내. 크레딧 카드는 크레딧 카드로 다 맥스아웃 돼. 제 이름 앞으로 된 빚만 한 8, 90만 불 됐을 거예요. 8, 90만 불이 그러니까 그 모기지가 가장 컸죠. 모기지가 한 60, 70만 불 정도 됐고 나머지 한 12만 불, 12만 불 정도는 제 이름 앞으로 된 크레딧 카드 빚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제 이름 앞으로 막 7, 80만 불, 80만 불, 뭐 90만 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와, 이거는 뭐 도저히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와,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때 채린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한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도, 2014년도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최악의 날들. 야, 이때 생각을 해보면 와, 제 얼굴 막 항상 까매 있고 진짜 막 살기도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일하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일을 해봤자 돈도 안 되는 거. 일도 하기 싫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크레딧 카드 못 내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마무시하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회사들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게 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몇 시간마다 계속 전화 옵니다.
얘네들이 출근한 다음부터 퇴근할 때까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요. 어쨌든 간에 이 크레딧 카드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에 한 번 더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파산을 한 이유, 그리고 제가 파산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봤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크레딧 카드에 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